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함께 오늘 있었던 일 잠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볼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먼저 국내 증시 주요 특징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일단 국내 증시의 주요 특징의 가장 핵심은 변동성이 줄어들었다가 가장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7월 달에는 대부분 투자자들이 다 마찬가지셨겠지만 생각하기 힘든 그런 끔찍한 변동성이 있었는데 8월 들어서는 일단 하락의 브레이크는 걸린 건 확실해 보이고 네. 두 번째로는 에너지가 분산되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네. 시장의 이제 다행인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수급 쪽에서도 특별한 매수 주체가 생긴 건 아니지만 일단 매도에 뚜렷한 주체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네. 전반적으로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강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일단 시장이 지수는 조금 안정을 찾았다. 다만 어제 급등했던 네. 코스닥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7월에 비해서 좀 줄어들고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좀 건강한 주식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엔비디아와 월가에 5천억 불을 투자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국내 반도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네, 단기적으로 단순하게 보자면 일단 엔비디아의 순환금융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엔비디아가 투자해준 돈으로 다시 엔비디아의 칩을 사는 그런 이제 순환금융이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앞으로 1, 2년 정도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실적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건 모든 버블의 시작은 결국은 금융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스스로 투자할 만한 여력이 없는 회사들도 엔비디아의 힘을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어떤 버블을 만들 수 있는 시초가 아닐까. 그 다음에 꽤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금융사들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매우 높을 수 있는데 지금 글로벌 금리가 낮은 수준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앞으로 금리 민감도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아직까지는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AI 쪽에서 소위 이제 버블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런 위기감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미리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지금 반도체를 팔자 위기가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네. 지금까지는 정말 위험하다고 할 만한 시그널이 없었는데 네. 엔비디아의 이 순환금융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반도체에 집중해왔던 투자 전략에 있어서 최소한 추가 확대 그다음에 반도체의 올인 이런 전략은 이제는 좀 피해갈 필요가 있겠다. 반도체에도 일단 약간의 뭔가 시그널링은 뜨고 있다. 이 정도로 일단 해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에 좀 집중하던 투자 전략을 조금은 비중을 축소한다든지 더 이상 확대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닥이 어제도 엄청 올라 오늘은 좀 주춤하지만 어제 엄청 급등하기도 했고요. 강세가 있는데 이게 그대로 갈 추세인지 아니면은 좀 낙폭이 축소되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지금은 후자 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특히 이제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어제 이제 움직였던 핵심 포인트가 일정 부분의 공매도 청산 이런 수급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네. 시장이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인 미국 금리의 상승 이런 것들이 조금 제어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었는데요. 이게 오늘 유가가 오르고 다시 미국 채금리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하루 만에 조금 꺾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죠. 그래서 네. 어저께 초강세를 보였던 코스닥의 바이오가 움직인 게 아니라 오늘은 유가증권 시장의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같은 실적이 있는 종목군들로 매기가 약간 바뀌었다라는 게 이를 방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추세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함이 있고요. 그동안 시장의 펀더멘탈 대비 또 유가증권 시장의 움직임 대비 너무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을 지금은 되돌리는 중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내 이슈로 보면 다 아시다시피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측면이 있으니까
에너지 관련주라든지 여기에서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군들은 아마 실적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도 실적주 위주의 대응은 절실하게 필요해 보이는 요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도 네, 메가 프로젝트 관련 질문이었는데 뭐 에너지 관련주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말씀을 해주셔서 이 질문 다음에 네, 제가 또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좀 상승세가 있잖아요. 이게 뭐 3분기, 4분기에도 좀 이어질까요? 강세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소비주죠. 그래서 작년까지 추세를 보시면 최근 3년간 상반기에 추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탄력이 많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수출이 늘어났던 건 기본적으로 일단 소비가 늘어난 게 맞는데 네. 이 소비의 전체적인 흐름이 연말 소비에 염두를 두고 소위 이제 공급을 하는 재고를 채워넣는 정도의 수출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최근에는 연말 소비를 위한 재고 축적이 아니라 그냥 소비 자체가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OEM, ODM 쪽 종목군들이 확연하게 지금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개별 브랜드가 강한 또 충성도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뭐 파마 리서치를 포함한 또 달바 글로벌을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아마도 소비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4분기 초반 정도까지는 화장품 종목군들의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화장품 종목도 너무 크게 넓게 보시는 것보단 확실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OEM, ODM 종목군들과 아니면 APR, 카마 리서치, 달바 글로벌처럼 최근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장에 대해서 좀 체크 포인트 혹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미국 CPI가 또 금리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 변수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중요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 수급이 좀 안정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으나 아직 확실한 매수의 주체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매수의 주체로 확인하고 싶은 건 아무래도 외국인보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혹은 ETF 쪽의 매수 강화가 나타나는지 여부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정도가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전략은 8월은 안정을 찾는 걸로도 족하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급등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네. 지금 8월 시장의 핵심 포인트는 시장이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 다음 기회를 노려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오늘과 같은 안정적인 시세 흐름이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전략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정 부분의 현금을 유지하시는 것도 전략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